제목 악마의 계약 실종된 손님들의 비밀.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가을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날은 공기가 선선하고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살며시 비치는 날이었다.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톰은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차를 타고 이웃 마을로 출발했다. 그는 거기서 옛 친구인 존과 만나 계획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날 차를 몰던 도중 갑자기 길가에서 한 여자가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려는 것 같았다.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의 표정이 도드라져 있었으며 두 눈에서는 절규하는 듯한 모습으로 울먹임을 보였다. 톰은 차를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자의 이름은 리사였다. 그녀는 바람결에 번지르르 떨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려면 꽤 멀리 와야 한다며 도움을 청하였다. 톰은 좋게 승낙하였으며 리사를 자신의 차로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갔다. 리사의 집은 꽤 오래된 것 같았다. 외관만 보아도 수십 년 이상 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집 안쪽으로 들어가니 상황은 전혀 달랐다. 실내는 최첨단 기술로 꾸며져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벽면에는 반짝거리는 화면들도 있다. 그러나 리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공기 중에 어딘가에서 기분 나쁜 에너지가 스미듯한 기분. 하지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넘겼던 것이 결국 크게 후회될 일이 되었다. 리사는 톰에게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 톰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한 귀걸이에 머물렀다. 그것은 존의 것과 똑같은 귀걸이였다. 톰은 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리사에게 돌아와서 그녀에게 귀걸이에 대해 물었다. 리사는 처음으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이전 손님이 잊어버린 것일 거야. 그 말을 듣고 톰은 실망감과 공포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확실한 것 없이 혼자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상황이었다. 디너를 함께하며 리사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식사 도중 리사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름답고 착한 여성인 그녀가 왜 이렇게 외진 곳에서 혼자 사는지, 그 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서 비창적인 인생을 보내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항상 자신보다 남들을 위해 생각하며 살아왔던 리사. 하지만 세상은 항상 좋은 사람들만 용서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별세한 부모님이 남긴 집에서 혼자 지내던 중 기억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그날부터 리사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 버렸다. 낯선 사람들은 정체를 밝혔으며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다. 그들은 리사의 부모님이 죽기 전에 큰 돈을 빌렸다며 그 돈을 갚으라고 했다. 리사는 부모님의 죽음과 함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리사는 그들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리사는 이 집을 팔아야 했다. 그런데 그 집은 리사의 부모님이 죽기 전에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리사의 부모님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이상한 계약을 맺은 것이었다. 계약서에는 집은 팔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계약 위반 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경고도 적혀 있었다. 리사는 집을 못 팔게 되자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여행객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최첨단 기술로 꾸며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에서 숙박하던 손님들 중 몇몇은 갑자기 실종되었다. 손님이 사라진 후 그들의 개인 물건 중 하나가 항상 남아있었고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존의 귀걸이였다. 톰은 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해졌다. 자신의 친구인 존도 리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톰은 자신만 알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결심했다. 그러던 중 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리사. 하지만 그 낯선 남자는 바로 요구한 돈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명한 마피아 보스였다. 그럼 리사와 마피아 보스와 어떤 관계일까? 왜 마피아 보스는 리사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톰은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톰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자 리사가 없었다. 대신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존의 귀걸이가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톰, 너도 이제 알았겠지만 나는 마피아 보스와 계약을 맺었어. 그들은 내 부모님이 빚진 돈을 갚기 위해 나를 사용했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난 여전히 살아있다. 그런데 숙박 손님이 사라진 것은 내가 아니야. 집 자체가 그들을 먹어치웠다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제 너도 위험해. 여기서 벗어나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래서 톰은 곧장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전화해서 사건 전체를 설명하였다. 경찰들은 리사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마피아 보스와 몇몇 부하들이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많은 수사 후 경찰들은 결론을 내렸다. 마피아 보스와 부하들이 숙박 손님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다는 것. 집 자체가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인 것처럼. 막상 사건이 종결되자 실종된 손님이 모두 안전하게 되돌아왔다. 하지만 모두 같은 말만 하였다. 우리를 어디론가 가두었습니다. 결국 리사의 본색과 진짜 목적, 심지어 그녀의 현재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부터 톰의 인생은 절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